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월 20일 목요일 오후 7시 46분입니다.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지난달에 설명을 일부 드렸어요. 네, 설명을 일부 드렸는데, 보시면, 이렇게, 이게 상단선이죠. T5. 상단선인데, 이렇게 상단선을 들면 아래에 하단선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보통 양봉을 만들면 양봉이다,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양봉을 만든 만큼 하단선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되돌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양봉이 나면 얼마큼 되돌림이 올 수 있을지를 그래프가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요. 이 하단선의 위치가 전봉 저가보다는 높아야 돼요. 지금은 높죠. 이렇게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단선의 위치가 전봉 저가보다 높으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전봉 저가의 위치와 하단선의 위치가 유사하면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위치에 왔을 때 하단선을 지킬지 붕괴할지 알 수가 없거든요. 다만 지금 보여드린 이 하단선의 위치까지 조정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달 저가만 붕괴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지금이 최적의 매수 기회인 거예요. 차트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양봉이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고버스를 계속 보유해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렸던 이유는 이 정도까지는 되돌림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이는 요 점, 요걸 X라고 할게요. 요 X까지 조정이 오는지를 플레이어를 통해서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참고해서 보십시오. 제가 보여드리는 타입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두 가지의 차이를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과거 타입이에요. 여기 보시면 과거라고 적혀 있죠. 과거라고 적혀 있습니다. 과거라는 건 보조지표를 고정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과거는 보조지표를 고정시켜서 처음에 만들어진 보조지표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왜곡이 없어요. 봉이 움직임에 따라 일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지표가 실제로 유효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하단선의 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빈 공간을 이렇게 메꾸죠. 빈 공간을 메꾸면서 내려와서 현재 여기까지 왔어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여기까지 내렸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뭐 미국 증시를 보고 아니면 뭐 금리를 보고 환율을 보고 이렇게 봐서는 왜 여기까지 내려오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차트를 보면 이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냥 보조지표 하나만 봐도 일단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반드시 내려온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려올 수 있는 환경이었다라는 건 알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지표로 보면 보조지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시가일 때는 여기에 있죠.
그런데 봉이 바뀌면 이게 움직여요. 보시면 왔다 갔다 하죠. 예, 계속 움직입니다. 보세요. 내려오면 더 내려가죠. 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차트를 그려놓으면 봉이 움직이는 대로 차트가 변하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기가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이걸 일일이 기억할 수가 없어요. 사람 머리로 처음에 보조지표가 어떻게 생겼었지? 라는 사실을 예, 기억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라는 방식을 활용해서 예, 지표를 분석하는 거예요. 자, 이제 코스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코스피로 넘어가서 보면 잘 보세요.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하단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하단선이 있는데 봉이 올라가면 내려가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계속 밀리죠. 예,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의 보조지표를 보고서는 이게 도대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걸 과거, 그러니까 고정된 보조지표를 통해서 보시면 완전히 다른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850일 정도가 하단선의 위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위치로 봤을 때는 지난달 저가를 방어하기에 어려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올랐지만 저가를 붕괴하고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코스피는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고 오른 거고 코스피 200은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지 않고 오른 거죠. 예. 그런데 여기까지 내릴 수 있다라는 걸 이미 12월 달에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예, 차트를 분석하는 사람과 현재만을 보는 사람의 약간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많은 차이를 보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미 12월 달에도 이런 환경이었다라는 걸 계속 보고 알고 있었으니까 예, 지금 시점까지는 그래도 고버스를 보유해 가면서 기다려 볼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이 정도 가격이면 만약에 물량이 많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수익이 있다면 일부 덜어내신다고 해도 사실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여기서 튕길지 더 무너질지는 하루 이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의도를 조금 더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감아 올릴 수도 있고요. 오히려 여기서 왕창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추이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변동성이 일어날 거잖아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단가를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물량을 조절해 가면서 대응을 하시면 일부 손실이 나도 단가를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이 확보되어 있으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덜 하겠죠. 제가 지금 보여드린 그 화면을 보시면 이미 의도되어 있었다라는 걸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이걸 보는지도 이해가 되실 거고요. 예. 이런 시뮬레이션 자료를 통해서 보조지표라는 게 사람들은 쓸모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는 유용하다는 거죠. 무조건 유용하다라는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조지표 또는 차트라는 건 돈이 지나간 흔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지나간 흔적이지 돈 자체의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변화를 줄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들어오면 차트는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꿀 수 있는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여전히 기존의 흐름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한번 일봉을 볼게요. 일봉을 쫙 보시면
여기 상단선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상단선이 있습니다. 이미 오를 수 있는 공간이 딱 여기 2860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잘 보세요. 2860.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찍죠? 예. 이게 아마 오늘 종가에 여길 넘었을 거예요. 예, 보이시죠? 예. 이걸 코스피 200으로 볼까요? 자, 코스피 200으로 보시면 여기가 상단선이에요. 보시면 이 정도까지는 오를 수 있다라는 걸 예, 미리 안다라는 거죠. 보시면 왔다 갔다 하죠. 예, 그리고 종가에 튕겨 올라서 싹 올려서 끝났을 거예요. 보통은 올랐어, 내렸어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게 이 차트의 매력입니다. 그럼 반대로 고버스는 어디까지 내릴 수 있었을까? 딱 보시면 여기잖아요. 2315원 정도까지. 예, 여기까지는 내려야 매수할 만하다는 거죠. 잘 보세요. 그 가격을 찍죠.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종가에 이제 더 눌러버렸어요. 결국엔 5원 더 누른 거예요. 5원. 예, 엄청나게 누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예상된 범위 안에서 움직였다는 거죠. 자, 지난주 일요일에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저가를 깨면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한 380까지는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잘 보세요. 예, 여기잖아요. 저가를 깨고 나서 380 아래까지 보인다고. 그리고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 밑으로 내려간 것만 지금 복구를 해놓은 거죠. 생각하신 것보다 예상된 흐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는 이게 지금 지수 또는 고버스 가격이 우리가 상상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마구잡이식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의 흐름은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차트가 제공하고 있는 그리고 차트가 예상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요한 건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애초부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 현재의 상황을 보고 미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미래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조건을 이해를 하고 그 조건에 맞는 전략을 짜는 거죠. 그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상황을 다 이해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고 어느 쪽으로 갔을 때는 어디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예상값을 알고 있는 사람하고 그냥 지금 현재의 흐름이 상방이다 하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일시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수가 내려왔잖아요.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 내려온 수치를 보고 와, 여기서 엄청나게 더 폭락할 거야. 지금 당장 내릴 거야 생각하고 하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월봉이나 주봉은 내릴 만큼 내려온 거예요. 올라도 상관없을 정도로 내려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의 전략이 존재하는 거죠.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내려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오히려 상승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수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려올 만큼 내려왔는데 더 내려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매도하고 있는 걸 홀딩하는 거죠. 이미 매도를 해서 수익인 거예요. 그리고 그 수익이 더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보유를 하는 거지, 여기서 새롭게 매도를 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오히려 반대의 흐름이 나왔을 때 바로 손실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거래에서 제일 위험한 건 손실 상태인 거죠. 이 손실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수익 상태면 팔았다 샀다 이런 행위를 반복할 수 있지만 손실 상태에서는 사실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진입할 때는 차라리 거래를 못할지언정 유리한 자리를 찾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다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리한 자리에 올 때마다 조금씩 사모아가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유리한 자리는 많이 내렸을 경우에요. 그게 곧버스든 레버리지든 선물이든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은 가격이 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곧버스는 지수가 올랐을 때 매수할 가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지수가 내렸을 때는 매수할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수가 오르고 올라서 이거 다 올랐다 생각됐을 때가 어떻게 보면 곧버스를 사야 될 때고요. 지수가 내리면 곧버스를 사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사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래에 필요한 건 변곡. 변곡이라는 건 꺾이는 지점인 거예요. 꺾이는 지점. 그러니까 지금은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아래에서 위로 꺾이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지점을 이용해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거지.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 이거는 아래로 갈 거니까 하방에 배팅해야지 라고 공격적으로 접근하기에는 그렇게 유리한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그게 이번 주일지 다음 주일지 2월 첫째 주일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여지도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방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걸 유지할 계획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분들한테 이건 지금 곧버스를 사볼 만한 정말 끝내주는 기회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과 신규로 사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건 다른 거죠. 12월 초에 지수가 370을 찍고 400까지 올랐어요. 30%가 올랐습니다. 30%가 오르는 동안 곧버스를 팔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370을 찍었을 때 곧버스를 사신 분은 지금 힘들어요. 그때 가격은 2,500원이고 지금 가격은 2,300원대입니다. 그럼 200원이 날라갔어요. 그럼 한 7% 정도 손실이 나 있겠죠. 그러니까 손실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데 370을 찍었을 때도 수익이었던 사람은 지금도 수익인 거죠. 그러면 수익이기 때문에 그냥 기다려 볼 만한 가치는 계속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실 때 고민하셔야 될 건 어디로 가느냐와 어디서 사느냐는 다르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 하방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하방을 볼 거예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이미 지난달 저가를 붕괴한 상태라서 외부적인 추격이 한 번만 더 온다면 충분히 370을
붕괴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 파동이 만들어져서 뭐 상승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해도 여전히 저는 하방을 유지할 생각이고요. 제 생각이 맞을지 틀릴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이유도 없고 그게 옳다라고 주장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그냥 제가 보는 대로, 제가 인지한 대로, 제가 해석한 대로 저는 제 포지션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제가 분석하고 제가 생각한 걸 제가 유지를 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는 사실 분석 정보를 제공할 이유가 없는 거죠. 분석한 사람도 믿지 못하는 그런 해석을 타인에게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해석한 대로, 제가 아는 수준에서만 접근합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책임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요. 자, 오늘 시뮬레이션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이번 달이 끝났을 때 한 번 더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될 건 정말로 차트라는 게 무조건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유용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도는 한번 공감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